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먼저 말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편이십니까? 놀랍게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침묵의 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먼저 말하면 손해인지, 어떻게 해야 말 한마디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지, 심리학적 이론과 실생활 적용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화의 고수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말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편인가요? 혹시 먼저 말해서 손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왜 먼저 말하면 손해일까요? 대화에서 먼저 말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정보를 먼저 받은 후 자신의 유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앵커링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말을 하면 상대는 그 정보를 기준점으로 삼아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먼저 말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먼저 말하면 상대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제안을 하도록 유도하면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봉 협상, 가격 흥정,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먼저 말을 꺼내기보다 상대가 먼저 의견을 내도록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은 먼저 말해서 후회했던 경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먼저 말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말하지 않고 원하는 걸 얻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침묵의 기술을 사용하라. 대화에서 침묵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불편해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말을 꺼내려 합니다. 이를 이용해 상대가 먼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불편한 침묵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먼저 말을 꺼내려 합니다. 이때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답하지 말고 잠시 침묵을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불안함을 느끼고 더 많은 정보를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몇 초 동안 침묵을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신중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을 하기 전 2대 3초 정도 멈추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 멈춤 효과라고 불리며 이 짧은 침묵이 상대에게 당신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만듭니다. 로마 철학자 마르코 툴리우스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쏘지 않고 겨냥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바로 반응하는 편인가요? 여러분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너무 빨리 말해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 2. 상대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유리하다.
심리학자이자 대화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즉,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스스로 깊이 이야기하게 되고 당신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포르란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심리학적 기법입니다. 라포르를 형성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만을 이야기할 때 바로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느끼셨군요.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신뢰하고 갈등이 부드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영국 총리는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는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 대화에서는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3. 똑똑한 사람들의 대화 습관.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를 해석할 때 7%는 말의 내용, 38%는 목소리 톤, 55%는 표정과 몸짓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즉,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표정과 태도를 더 신경 씁니다. 중요한 대화를 할 때 말보다 표정과 몸짓을 신경 써보세요. 특히 신뢰를 얻고 싶다면 미소와 느린 고개 끄덕임을 활용해보세요. 직장에서 회의할 때 의견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논리적 허점이 보일 것이고 당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적인 한마디로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사람을 설득한다. 여러분은 말보다 표정과 몸짓을 신경 써본 적이 있나요? 앞으로 비언어적 표현을 더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4.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비추어라. 심리학자 존 바그가 연구한 카멜레온 효과란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행동과 말투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즉, 상대가 자주 쓰는 표현을 따라하거나 몸짓을 자연스럽게 맞추면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대화 중 상대가 이게 참 어렵네요라고 말하면 맞아요. 쉽지 않죠.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라고 되묻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상대의 언어를 반영해 보세요.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라. 여러분은 대화할 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더 비춰주고 있나요? 다음 대화에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5. 대화를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만들어라. 심리학에서 예스 세트 기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가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연속으로 하면 결국 더 큰 동의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론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가 자연스럽게 동의할 만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날씨 좋죠.
이 커피 향 참 좋지 않나요?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하니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면 상대는 점점 당신과 협력하는 자세로 변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대화 중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앞으로 협력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6. 말을 적게 하고 강하게 기억되게 하라.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은 짧고 강한 메시지를 더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말이 길수록 핵심이 흐려지고 짧고 강렬할수록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 길게 설명하지 말고 핵심만 딱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죠. 이렇게 짧고 강렬하게 대답하면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연설은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한 문장으로 기억된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는 않나요? 짧고 강한 메시지를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7. 침묵의 힘과 단호함을 함께 사용하라.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단호한 태도를 더하면 상대는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뒤 굳이 덧붙이지 않고 잠시 침묵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 확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후 침묵하면 상대는 당신의 결정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여러분은 대화에서 필요할 때 단호한 침묵을 활용하고 있나요? 다음 중요한 순간에 말 대신 침묵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진짜 고수들의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일상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편안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적게 하고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대화할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상대의 말을 듣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